일단은 1번 문제는 봤던 문제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내용 설명을 진행하면서 2번과 3번 문제, 4번 문제까지 전체 풀세트 문항을 오늘 시립대 문제를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시립대 문항에서 소문항이 4번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어떤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은 3분의 2라고 한다. 이 농구 선수가 n번의 자유투를 던질 때 사건 ABC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한다. A. n번 중 한 번도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사건. 자, 가끔 이제 게임에서 연달아 무엇인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할 때 이런 문제를 우리 논술 문제에서 수리 문제, 논술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수리적인 이런 조건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방향 잡는 거를 잘 알아도 알았지? 좀 특별하니까. 자,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사건을 A라고 하고 한 번도 연달아 실패하지 않는 사건을 B라고 하자. 1과 2는 서로 배반 사건, 여사건 속에 속할까? B의 확률은 1-PA일까? 그건 아니지. 그치? 연달아라는 조건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C번, N번 중 K번 성공한 사건. 보통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 사건들의 합이 확률 1이 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전혀 다른 사건 종류지. 그치? N번 중 K번 성공한 사건으로 따로 이렇게 정해줬어요. 단, 자유투는 독립시행이다. 자, 독립시행이란 말은 이전에 했던 자유투의 결과가 다음 사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연대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축구 게임을 하는데, 근데 최근엔 대부분의 문제는 독립시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도 간혹 이제 문제가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연대에서, 축구팀 ABC가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제, 다른 나라 A국가, B국가, C국가하고 축구 게임을 하는 거야. 뭐라 그러나 리그전을 하는 거지. 리그전을 해서 한 팀씩하고 각각의 팀씩하고 한 번씩 붙는데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이 얼마, 비길 확률이 얼마. 물론 이제 진 확률은 6건의 확률이겠지. 그렇게 해서 조건을 준 다음에 자, 첫 번째 게임을 세 국가 중에 어떤 A 국가와 어떤 특정 국가가 해서 이겼을 때는 다음에 이길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이길 확률보다는, 처음에 이길 확률보다는. 그리고 또 비겼을 때는 그 다음에 이길 확률이 얼마, 비길 확률이 얼마. 졌을 때는 그 다음에 이길 확률이 뚝 하고 떨어지는 거지. 이게 약간의 그런 심리적인 요인 혹은 통계적인 어떤 결과 그런 것들을 확률에다 지금 집어넣은 거지. 그치? 대부분의 실제 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은 완전한 독립적 사건들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아. 하다못해 주사위를 던지더라도 첫 번째 주사위를 승질해서 꽝 하고 던졌어. 그럼 주사위가 찌그러질 수도 있지. 그치?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 오늘은 날씨가 좀 찝찝해. 그러면 주사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굴리지 않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그런 걸 고려하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항상 문제가 이것도 아까 전에 잠깐 착각이 쉬운 게 보통은 이런 독립시행을 합리적인 전제의 조건으로 해서 푸는 경우들이 많아. 독립시행이라고 여러 번이 진행이 될 때.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문제의 조건을 통해 가지고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도 실제로 조건 속에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금방 축구 게임처럼. 그런 경우에는 독립시행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 사건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시행의 사건들인지 아니면 상호 종속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항상 문제에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에다 써놓는 게 좋아. 문제에서 드러나 있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이런 연속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산식에도 반영이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논제 1번.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N번 시행이지? N번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즉 한 번도 연달아서 진행되는 그 자유투가 성공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자. 이때 PN에 관한 점화식을 구하고 다음 식이 그 점화식을 만족시킴을 보여라. 자, 이거 점화식 구하는 문제. 뭐 식이 주어졌으니까는 식에 대입한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식에 대입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식에 대입해서 뭔가 일단은 구하려고 하면 안 돼.
일반화해서 이걸 유도하는 방식으로 항상 설명하라. 기본적으로 논술에서는.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 일반항을 구했네요. 그쵸? 이건 아예. 그쵸? Pn의 일반항을 구했어요. 요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체에서 일단은 증명 방법부터. 크게 뭐라고? n번째에서 수형도 그려서 순차적으로 그것도 있어.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쫓아가는 방법의 한 방법이긴 하지.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문제를 출제할 때 수형도를 갖다 그려가지고 규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예전에 수열 파트에서 가능한 한 이런 문제들은 그런 수형도라든지 하나씩 점검해가는 방식을 쓰는 것들은 논술 문제에서는 그렇게 일반하기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어. 알겠지? 그래서 그거보다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한다면은 뭐 약간의 감점이 있겠지만 일단 인정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는 방법. 일반항, 이거는 뭐로 봐야 돼? 수열의 일반항으로 봐야 되지. 문제 조건으로부터 수열의 일반항 구할 때 접근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Pn-1과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 그치, 점화식. 그치? 점화식을 만드는 거야. 자, 근데 얘를 점화식을 만들어서 일반항을 수리적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하나 특징은 얘는 이미 뭐가 나와 있어? 식이 문제에 나와 있어. 그러면 점화식을 구해서 점화식 계산해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이긴 하지만 좀 불편해. 계산해야 되니까. 네. 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 저걸 통해 점화식을 n에 대해서 n 플러스 1을 증명하는 방법. 그치, 수학적 귀납법.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에는 수학적 귀납법을 한 번쯤은 아이디어로 떠올려 봐야 돼. n번째 확률이 이렇게 될 때 n 플러스 1번째, 그치? n 플러스 1번째 확률이 여기에서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2가 되는 걸 확인해 줘도 돼. 그치? n 이퀄 1일 때는 당연히 성립할 테고, n 이퀄 1일 때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9분의 1이지. 그치? 9분의 1에다가 뭐 9분의 몇이 되나? 9분의 4, 9분의 8 해서 1이 되지? 네. 그치? P1 이퀄 1이야. P1 이퀄 1인 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지, 논리적으로. 연속해서 성공하지 않는 거니까 첫 번째 던졌을 때는 무조건 연속이라는 것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A 사건의 확률 1이야. 한 번 시행했을 때는. n번 시행했을 때 이렇게 된 다음에 여태 여기까지 n번까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한 번도 연달아 성공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치? 한 번도 연달아 성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도 그 전에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경우. 그치? 그걸 고려해야 돼. 근데 연달아 성공하지 않을 때 이 Pn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마지막 n번째가 만일 성공했다면, 그치? 만일 여기서 성공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이 성공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성공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지. 그치? 그럼 Pn 플러스 1에는 이 확률이 어떻게 되게 돼? 그대로 들어가게 되지. Pn 플러스 1에는. 이 확률에다가 이 확률이 마지막이 성공하지 않는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 확률이 그대로 포함되고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되지. 얘가 마지막이 어땠을 때? 그치, 성공했을 때. 그치? 성공했을 때의 사건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성공하지 않을 확률을 한번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성공하지 않는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n분의 1이야? 3분의 1이야? 3분의 1. 그치, 3분의 1. 그치? 그래서 그것이 고려되어서 그대로 요게 플러스 1까지의 하나 항이 더 구성되어지면서 바로 증명이 끝나게 돼. 알겠지? 네. 자, 그런 접근법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확률에서 저런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들은 일단은 확률의 문제에 어떤 논리적인 판단이 관여해서 뭔가 결과를 내오는 과정들 이전에
저걸 점화식이나 수열의 문제로서 다뤄보려고 먼저 시도하는 것도 꽤 괜찮은 시도야. 물론 그 중에서도 얼마를 곱해야 되고 뭐 이런 n에서 n 플러스 1로 가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거는 문제의 확률적인 어떤 조건들은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증명법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을 어떤 식으로 증명법을 가져갈지 그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아. 자, 여기서는 점화식을 꾸며내는 점화식을 이 사건에 대해서 점화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이 식과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건 그냥 끝내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까지 가지 않고. 알겠지? 그런 것도 있다는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자, 먼저 여기서는 이제 P1과 P2 두 가지를 처음에 제시하는데 초항을 제시하는데 초항을 이제 P2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어. 일반항에 대한 것만 점검하면 되기 때문에. 그치? 결과물이 P1만 확인해줘도 되는데 P2를 확인하는 거는 나중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점화식이 이웃하는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풀어보면 그래서 Pn과 Pn-1과 Pn 플러스 1이 관여하고 있어. 혹은 Pn, Pn-을 Pn-2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n-2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P2를 해준 거야.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P1만 해줘도 돼. 초항만 해줘도 돼. 일반항에 대해서는. 자, 자유투를 한 번 더 주면 연달아 성공할 수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확률 얼마야? A 사건 확률이? 그치, 1이죠. 이거는 이런 것도 애매한 이걸 또 0이라고 쓰는 학생도 있어요. 간혹 하다가. 왜 옆에 사람 저거 막 경태야 왜 정오를 갑자기 쳐다보고 그럴 것 같아? 그런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 여태까지 봐온 경험으로? 자, 자유투를 두 번 던질 때 연달아 성공할 확률. 이건 P2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얼마야? 9분의 4. 그치. 그래서 3분의 2와 3분의 2. 성공할 확률이 3분의 2니까. 그래서 9분의 4. 자, 그 다음에 연달아 성공하지 못할 확률. 그래서 이거는 연달아 성공할 확률을 계산해서 여사건으로 이건 계산한 건데 꼭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되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좀 선택상에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연달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지, 사실은. 그치? 그걸 두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해서 계산하느니 차라리 연달아 성공하는 특별한 사건 하나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봐봐. 저런 확률 문제 계산하다 보면 특히 n번의 연속 시행에 대한 어떤 확률들을 계산하다 보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자,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할 때 좋을 때가 언제일까? 전체 다 구하기 힘들 때. 특정할 때. 그치, 두 사람 얘기가 이제 비슷한 얘기지. 그치? 여러 개의 가능한 사건들 중에서 특정한 사건 하나만을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치?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그 특정한 사건들을 갖다가 배제한 사건 전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여사건으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할 때가 있어. 일반적인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특정 사건의 확률을 빼버리는. 왜냐면 특정한 사건은 계산하기가 어때? 편하단 말이야. 그치? 특별한 확률적 곱으로만 딱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보통. 특정한 게 쉽지. 예를 들어 동전 앞면 2번이 나오는, 동전 앞면 10번 나오는 거 어떻게 계산돼? 그치? 뭐 2분의 1에 이제 10제곱 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의 확률은, 그러면 1-10분의 1, 2분의 1에 10제곱 빼버리면 되지 그냥. 그치? 특정 사건을 빼고 나머지 일반적 사건들의 확률을 계산할 때, 즉 보다 경우의 종류가 많은 경우들에는 확률을 계산할 때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좋아. 지금도 그렇고. 자, 그거는 요령이니까 그건 이제 그렇다고 꼭 여사건을 써서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여사건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건은 실제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다루어 가지고 뽑아낼 수도 있지만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특히 확률 문제 일반화되는 경우에는 꽤 복잡하다.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자, n이 3 이상인 경우에 쟤 자냐? 예준아, 자세 잡고 자는 것 같은데 반성하는 척 하면서. 자,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는 경우와 성공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Pn의 점화식을 구성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건 특별히 첫 번째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도 접근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능하면 접근법을 하나로 맞춰주는 게 좋아. 점화식 계산하는 거는 n에서 이웃하는 것들에 대한 관계를 직접 다뤄보는 게 좋아. 알겠지? 여기서의 설명을 먼저 보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볼게. 자유투를 3번 이상 던지는 경우에 대해서 제일 처음이야. 제일 처음에 시도해서 실패하는 경우와 성공하는 경우로 나눠 생각해보자. 자, 만일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실패한다면 그 다음에는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연달아 성공하지 않으려면 아니면 실패 중간에 끼어들든지. 네. 그치? 여하튼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다면 근데 그 뒤에 거 계속 생각할 필요가 없어. 첫 번째 실패해서 시도한다면 나머지 n까지 가는 동안에 나머지 n-1번의 시행이 있겠지. 나머지 n-1번의 시행에서 어떻게 되면 돼? 연달아 성공하는 경우가 없으면 되지 이거는. 즉 뭐 어떤 확률이 되어야 되게 돼요? 처음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n-1에서 A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즉 P의 n-1인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는 확률이 지금 얼마야? 3분의 1이지? 요 3분의 1에 나머지 n-1에서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사건 A가 벌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P의 n-1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3분의 1에. 그리고 이렇게 된 확률이 누구에 속하게 돼? 이 확률이 누구에 속하게 돼? 그치? Pn의 부분을 구성하겠지? 또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Pn 속에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시도에서 이제 성공한다면 몇 분의 몇의 확률? 3분의 2의 확률. 두 번째 시도에서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실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A 사건으로 다 전개되는 게 아니지 n-1번이. 왜냐면 두 번째에서 성공하는 경우에는 안 되지. 그걸 빼야 되지.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서 반드시 실패해야 돼. A 사건이 벌어지기에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패해서 시도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세 번째 시도부터는? 세 번째 시도부터 n까지는 그냥 A 사건이 벌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사건의 확률만 우리가 Pn으로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A 사건에 대한 확률만 Pn으로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Pn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즉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때부터 계산해 주는 거야. 어떻게 하든 연달아 성공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고 나머지 이제 몇 개야? n-2개에서 연달아 성공하지 않으면 되지.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자, 그래서 확률적으로 두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확률 얼마? 3분의 1. 나머지 n-2번에서 사건 A가 벌어지는 거지. 그치? 따라서 P의 n-2 이렇게 곱하여서. 그래서 앞에서 구한 3분의 1에 첫 번째 실패하고 P의 n-1에다가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에 P의 n-2가 곱해져서 P의 n의 점화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논술에서 수열 수업하면서 점화식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첫 번째 항부터 점검해서 점화식을 만들기보다는 이거는 경험은 아니야. 일반적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그치? 완전히 일반화가 된 아주 좋은 답안이긴 한데 가능하면 n번째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면 n번째에서 그 바로 전 단계 사건을 갖다가 좀 생각해 주는 게 규칙적으로는 좀 편해.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여기서 처음부터 이거는 특별하게 처음부터 해준 거거든. 처음부터 하지 말고 그냥 n에 대해서 n-1과 n-2까지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그걸 집중 논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Pn이라고 하는 것은 즉 n번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사건은 그 전 단계 n-1번 n-1번까지 어떻게 되는 경우? n-1번까지 n-1번째를 나눠보자. n-1번째까지가 A 사건인지는 크게 직접적으로 뭐 바로 계산하기 힘들고 그 n-1번째에 성공한 경우와 성공하고 A 사건이 n까지 진행된 경우와 n-1번째에 실패하고 n번 진행되는 이러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성공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n-1번째 만일 실패했다면 pn은 n번째 사건은 뭐가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이 없지. 그치? 여기서 이 사건은 그냥 여기가 pn 속에는 n-1번째까지 n번째에 실패하면서 그 전까지 A 사건이 벌어진 경우. 그치? 사건 A가 벌어진 경우로 그냥 바로 생각하면 돼. 만일 n-1번째에서 성공하고 n번째에서 사건 A가 완성되려면 여기는 반드시 확률이 얼마여야 돼? 여기서 실패해야 되지 마지막에. 마지막에 실패하는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그치? 그리고 마지막이 꼭 성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건들을 구성되게 되는 거야? 그쵸. 여기 n-1번째까지 A 사건 벌어지면 돼? 그건 아니지. 그치? 그 전 단계. 얘가 성공할 때는 그 전 단계가 반드시 뭐여야 돼? 그 전 단계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n-2개의 사건이 전개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전 단계는 상관이 있어 없어? 이 전 단계는. 실패하는 것 이전에는. 여기는 성공하든 말든 상관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는 n-2번째 단계에서 실패하고 이렇게 가면서 즉 3분의 2의 확률로 성공하고 일로 가는 것과 이 전 단계에 몇 개의 사건이야? 이 전 단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성공 실패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n-2번째까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n-2번째까지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 돼? 뭐 하지 않는 사건? 그치, 연속해서 성공하지 않는 사건만 벌어지면 되는 거야. 그치? 즉 A 사건. 즉 Pn-2에서 어떤 확률로? 3분의 2와 3분의 1의 확률을 곱하여서 Pn에 속하게 되고. 그치? 여기는 Pn-1이지? n-1번째 단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A 사건만 벌어지면 되는 거지, 이 경우에는. 그치? n-1번째까지 A 사건이 벌어져서 Pn-1에다가 마지막에 곱하기 얼마? 요게 실패할 확률, 마지막에 여기에서 실패할 확률 얼마? 3분의 1을 통해 가지고 Pn이 구성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알겠지?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조금 편한 방식으로 만일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하게 외우려고 해서 1번, 2번에서부터 접근하는 방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쓰는 방법을 쓰면은 이 문제는 편할지 몰라도 다른 문제 쓸 때는 좀 불편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 알겠지?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점화식을 만들었어.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자, 이제 이것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해야 되지. 자, 이것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해서 문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방법이 있어? 그치, 바로 대입해가지고 각각의 지금 Pn의 식이 있기 때문에 먼저 P1은 확인했지, 같음을 제시문과 P1과 P2는 제시문과 같음을 확인했고, 그 다음 Pn에서 P1, P2를 확인한 거는 여기가 세 개 이웃하는 항이 점화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항이 2개 필요해서 한 거야. 3 이상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화식을 준 후에 좀 가볍게 확인하려면은 제시문에 있는 Pn의 식을 Pn-1과 Pn-식으로 대입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 버리는 거지. 여기다 대입해서 제시문에 Pn의 식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결국 그 방법이 뭐냐면 대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방법은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과 같은 방식인 거야, 사실은. 알겠지? n-1과 n-2를 이렇게 가정하자, 제시문처럼. 그치? 가정했을 때 그 결과값이 Pn이 되어지는 것을 그 다음 항이 Pn에 대한 항이 이렇게 되어지는 보이는 것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수학적 귀납법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방법이 되게 돼. 아니면은 아예 이거로부터 뭐 해주면 돼? 세계 이웃항에 관한 점화식으로부터. 그냥 바로 일반항을 구해주면 돼. 알겠지? 이거 계산해서. 요거 수열 계산해가지고 일반항 계산할 수 있어요? 세계 이웃항에 관한 점화식 풀어서? 더해서 1? 뭐가 어떤 게 더해져서 1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저 세 개 개수한
그치. 개수의 합이 1인 경우,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 그치? 두 가지로 나눠,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두 가지로. 저걸 한 번씩 다 쓰면은 한 항이 세 번이 나오니까 한 번씩 다 쓴다는 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P 1은 몇인지 쓰고 P 1은 몇인지 쓰고 이걸 다 한 번씩 쓰면은 좌변 가운데 그걸 알고 싶으면 P n에 관한 식이니까 중간에 뭐 P n 마이너스 P 뭐 이런 데를 최대한 없애게 좌변이 없으면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조금씩 조절해서. 좌변이나 우변이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입해서 하면 그거는 좀 다루기가 좀 힘들어. 대입하면 이제 쫙 하고 나열돼서 나와버리거든. 근데 거기에 합차로 돼 있으면 보통 소거되거나 그러면서 규칙이 좀 나오는데 이 경우는 지금 둘 다 합으로만 돼 있지, 계산이, 개수가. 그게 조금 이제 곤란할 수는 있어. 봐봐, 예준아. 그렇게 놀라냐? 미리 깨울 걸 그랬나?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수열 파트에서 세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일반항을 구하는 수학적 접근법을 하는데 이걸 접근하는 방법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다룰 때 이거 했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개수들의 합이 1이 아닐 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뭐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요거는 조금 복잡하다. 어이 정우야. 좀 복잡하지만 한 번만 봐도 야 아마도 수열의 점화식 문제에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이 형태야. 알겠지? 그래서 Pn 좌변으로 넘겨서 한쪽으로 정리합시다. 3분의 1의 P의 n-1 플러스 9분의 2의 P의 n-2 이퀄 제로의 관계식이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로. 자,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수열은 무조건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냐면 Pn 알파 Pn-1 이퀄 베타의 P의 n-1의 마이너스 알파 Pn-2의 형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피보나치 수열할 때 했어요,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 일반할 때 제가 한번 설명했던 거야. 이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바꾸는 목적은 뭐냐면 얘를 갖다가 뭘로 하기 위해서? 얘와 얘를 또 다른 수열의 새로운 항으로 해가지고 일반항을 계산해서 그러면 두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일반항이 나오지? 점화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두 이웃하나의 점화식 문제를 풀어서 일반항을 계산하는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끝나는, 여기서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일반항 구하려면. 일반항 그러면 이거 하나가, 이 식은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연립식으로 해서 Pn의 마이너스 베타의 P의 n-1 이퀄 알파의 P의 n-1의 마이너스 베타의 P의 n-2 이것도 같이 성립해야 돼. 얘는 일종의 연립점화식이 나오는 거예요. 얘를 두 가지 형태로 바꾸고 이 두 가지가 다 성립해야 돼. 그게 가능해.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건 확실해. 왜냐면 이 둘을 전개해보면 두 식이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식을 전개해보면. 그래 안 그래? 두 식을 전개하면 P의 n-1항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거든.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P의 n-2의 개수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둘이 같지? 그러니까 두 식은 같은 식이야. 그치? 두 식은 같은 식인데 이렇게 두 개로 쓸 수 있으면 얘를 수열 AN이라 하고 AN 플러스 1 AN 얘를 AN-1 얘를 수열 BN 여기를 갖다가 B의 n-1로 하게 되면 그치? AN과 BN은 같아 달라 이거는. 이거 AN하고 BN은 다르거든. 그러면 두 개 이웃항에 관한 점화식이 나중에 AN과 BN 해가지고 두 개 이웃항에 관한 일반항이죠. 그치? 일종의 점화식. 두 개 이웃항에 관한 점화식이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게 돼. 그럼 뭐 할 수 있어? 다시 그 두 개씩을 연립해가지고 Pn-2나 Pn
뭐 하나를 빼가지고 없애는 거지. 소거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일반항을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어. 조금 복잡하지? 가장 일반에서 이걸 푸는 방법이야. 세계 유탕에서 개수의 합의. 물론 이제 논술 문제가 보다 보면 이 방법이 어렵고 고등 교과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진 않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금 쉽게 출제하는 학교, 저 조금 아래쪽의 학교들은 저 과정들을 대신할 수 있는 중간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제시문을 주고 일반항을 계산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이론을 갖다가 아예 제시문에 주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직접 활용하거나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서 일반항 나오도록. 저는 피보나치 수렴 문제 연습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어. 중간 단계를 거의 다 줘버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식조정만 조금 해가지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유도하게 한다든지. 응?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알파와 베타부터 구해야 돼. 이런 형태가 되는 걸 갖다 예측하고서 알파와 베타부터 구해야 돼. 이때 이 알파와 베타는 이 경우에는 실수로 무조건 존재해요. 알겠죠? 자, 알파와 베타를 갖다 구해보게 되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여야 돼? 식을 풀어보면 전개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되지? 전개해서 넘겨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게 돼? 요거는 3분의 1이 돼야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가 돼야 돼? 넘어가니까는 마이너스 9분의 2가 돼야 되죠. 그치? 따라서 합해서 3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는 방정식의 해로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되겠지? 네. 이건 둘 다 똑같아 전개하면. 네. 그래서 방정식 자체가 뭐가 돼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9분의 2 x의 상수 이렇게 돼. 자, 귀찮게 이렇게 왔지만은요. 응? 귀찮게 이렇게 왔지만 실제로는 결국 이 식은 뭐냐면 이 알파 베타는 뭐냐면 얘를 그냥 방정식으로 바꿔도 돼. 그래 안 그래? 어차피 얘가 알파 이렇게 바꿔놓으면 무조건 얘는 알파 베타의 합이야. 얘는 무조건 알파 베타의 곱이야. 얘는 부호 반대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뭘로 바꿔줘도 돼? 방정식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 상수항 그냥 그대로 바꿔줘도 돼. 원래 이게 잘 하는 애들은 해본 애들은 알겠지? 그럼 알파 베타 암산까지는 아니겠다. 계수가 좀 복잡해서. 그래서 알파 베타 계산할 수 있겠지? 수렴할 때 보면 이렇게. 그치, 이거는 수렴할 때만. 아니. 이거 자체는 여기까지는 수렴성만을 전제하고 있는 건 아니야. 알겠지? 수렴하든 발산하든 저 점화식이 성립하면은 이러한 알파 베타는 무조건 요 조건 맞춰야 돼. 그래 안 그래? 이 식은 무조건 이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면 이런 알파 베타의 합이 지금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표현이 가능하지? 제 PN이 수렴하거나 안 하건 간에. 그치? 그리고 얘가 가능하면은 무조건 이런 방정식의 해들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뭔지 아는데 요 x가 저 PN의 극한값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 x로 똑같으니까. 그치? 그런 이제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 점화식 자체에서 개수의 합이 그게 있어. 그러니까 저 개수의 합이 아까 전에 개수의 합이 0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뭘 가능하면요. 자네가 금방 얘기한 수열의 수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를 가져요. 여기 개수의 합이 0이잖아요. 요 개수합이 0이면은 이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특히 0으로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수의 합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그 수열의 극한이 반드시 수렴하게 돼요. 그 특징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고 사실 그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식 자체는 성립해야 되는 거야. 이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은. 물론 이때 x는 저것의 수렴값은 아니야. 당장에는. 응? 그걸 완전하게 우리가 증명하거나 설명하기 전에는.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바로 그냥 저기서 이렇게 와도 돼. 어이. 예준이 이제 아예 강을 건너셨구나. 숨 쉬는지 가끔 확인해 줘라. 이게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같다. 야, 공부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9분의 2 해가지고 이거 근구하면 어떻게 되나? 근 나오나? 3분의 2 x는 알파 베타가 얼마?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1? 그래.
대충 좀 느낌이 올 거야. 여러분들 거기 일반항 보면은 일반항에 n 플러스 1 제곱할 때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1에 n 플러스 1 제곱으로 돼 있지. 그게 사실 여기서 오는 거야. 요거의 일반항이 이렇게 해서 구한 근의 거듭 제곱 형태로 항상 나오도록 돼 있어요. 거듭 제곱의 합으로. 선생님 여기서 AN, BN을 구하려면 P1, P2, P3 알아야 돼요. P1, P2까지. 원래 초항은 무조건 초항 두 개는 계산해서 알아줘야지. 왜냐면 이웃한 이 점화식 자체가 이웃하는 항이 3개 있었을 때부터 출발하니까. 그치? P1, P2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n이 몇 이상일 때 요거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 진행되는 거니까 무조건. 응? 그건 따로 점검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알파 베타를 이렇게 하고, 자, 알파 베타는 사실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상관없어. 우리는 합과 곱의 것만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게 알파이고 베타이고는 우리가 이물을 정해서 이 두 식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면 되는 거야. 둘 다 만족해야 되지, 이거. 두 식 같은 식이니까. 문제는 풀이 정확히 쓸 필요. 여기는 그렇게 쓸 필요 없죠. 아까 전처럼 만일 이걸 직접 유도한다면 이렇게까지 가는데, 솔직히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정도 노력을 기울이느니 다른 학교 시험 보는 게 낫지.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냥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혹시라도 이런 걸 다루게 되면 상위권 학교 문제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그 일반한 그 피보나치들한테 이걸 안 보여줬어. 제가 뒤에서 지금 나와서.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같이. 알겠지? 그때는 제시문의 방법을 활용하는 아마 과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했을 테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그대로 이제 알파, 베타, AN에 관한 식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AN은 PN 마이너스 알파를 얼마로 잡을까요? 알파를 3분의 2로 잡을까요? 그러면 PN 3분의 2에 P의 N-1 맞나? 근데? 요거보다 IN의 일반항부터 먼저 구해놔야겠다. 그쵸? 좀 멍청했습니다. 그래서 AN의 일반항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공비가 베타인 등비수열이지. 그치? 그래서 베타의 N-1제곱에 A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리고 A의 1은 뭐야? A의 1은 P1 마이너스 A의 1으로 잡으면 안 되네. 이거 그죠?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A의 2부터 잡아야 되네, 요거를. 그쵸? A의 2부터 잡으면 되지? A의 2부터 잡고 요거 차수를 몇 개 하나 더 줄여주면 되죠? 그치? 베타의 n 마이너스 얼마? 베타의 n 마이너스 2로 잡아줘야겠죠. A2부터 시작되니까. AN을 이걸로 정했을 때. 그치? 그래서 n 이퀄 2에서부터 AN이 정의되기 때문에 이때는 A2를 갖다 초항으로 잡아서 일반항, 요런 거 주의해줘야 돼. 세개 유탄하는 점화식 풀 때. 물론 요걸 A의 n 플러스를 하고 요걸 A의 n 마이너스, 요걸 A의 n 플러스를 요걸 AN으로 삼다고 한다면 이때는 n이 3일 때부터 적용해야 되지 또. 그치? A3부터 시작되도록. 그런데 못은 안 생기게 잘 해줘야 돼. 요거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한 번에 기억하기 힘들겠지만 한 번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A2면 얼마야? A2면은 P2 그래서 베타의 N-2에 P2 마이너스 알파에 알파가 아까 전에 얼마였나? 알파가 3분의 2 알파 그대로 적읍시다. 알파의 P1 자 P1과 P2는 앞에서 계산했죠? 그치? 그러니까는 AN을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 알파와 베타는 이대로 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BN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뭐가 되겠어? 이것도 역시 여기는 알파의 N-2제곱에 P2 마이너스 베타의 P1 이렇게 되겠죠? 그치? 네. 그리고 요 각각은 정의에 의해 가지고 요 각각은 정의에 의해서 결국은 Pn 마이너스 알파의 Pn 마이너스 1이고 얘는 Pn의 마이너스 베타의 Pn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둘 다를 만족해야 되지? 네. 자 Pn, P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인데 두 개의 식이 존재해. 네. Pn 마이너스를 소거시켜주는 게 좋겠다. 네. 그치? Pn을 남겨놓고 우리 Pn 일반항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전체를 뭘로 나눠줘 버려?
여기를 알파로 나누고, 그치? 여기를 베타로 나누어서 뭐 차를 해줘도 되고, 네. 혹은 여기에 베타를 곱하고 여기에 알파를 곱하여서 차를 해줘도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에 베타를 곱하고, 봐봐. 그래서 여기에 베타를 곱하고, 여기에 베타에 n-1제곱이 되고, 네. 그치? 그 다음 여기에는 알파를 곱하여서 알파에 1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식에서 아래식에서 위식 뺄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게? 식당이 좀 편하니까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버립시다.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그래서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pn 나오게 되고, 여기는 그치, 베타의 n-1 p2, 아, 그치? p2에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의 n-1에 p1,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의 n-1에 p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의 n-1에 p1. 자, 두 식을 갖다가 정리하게 p2를 묶어버리면 결국에는 p2 묶으면은 알파의 n-1 마이너스 베타의 n-1에 p2,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알파 베타를 할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여하튼 이렇게 하는 거 P2, P1 그치. P1, P2로 보는 게 아니라 알파와 베타로 보는 게 좋은데,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그치. 그치.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이렇게 묶어봅시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다가 실제로 이 값들을 넣어보게 되면 이 식이 보다 좀 간단하게 정리가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알파는 알파를 포함한 식끼리, 베타는 베타를 포함한 식끼리 같이 한번 묶어서 끄집어내면 얘네들은 내가 왜 이거 알파 n-를 따로 끄집어냈지? 그 풀어버렸지? 그냥 그대로 저기 하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뭐 특이한 규칙은 없으니까는 그냥 그대로 써야 되나? 요거는 풀어 쓰지 않고 그대로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네. 풀어 쓰지 않고 그대로 요거 계산해서 요거의 합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일반항을 쓰게 되면 결국은 좌변을 갖다가 뭘로 나눠주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눠주게 되면 Pn에 관한 일반식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에 베타의 n-1제곱에 알파의 n-1제곱에 p2 마이너스 베타의 p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의 n-1에 p2의 마이너스 알파의 p1. 이와 같은 식으로 일체형적인 결론을 갖다 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때 이 베타를 갖다가 여기에 있는 베타를 다 뭘로 바꿔가지고 베타를 그치 3분의 1 알파로 바꿔서 식을 더 정리할 수도 있어. 때로는 그게 또 간단해지는 경우들도 간혹 있긴 해. 응? 근데 그거는 요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입하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가 결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미 문제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P1, P2 다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1과 P1은 1이었고, 이 경우에는 P1 1이었지? 네. 최초에 성공하는 경우에 성공하나 실패하는 상관없이 P1은 1이었고, P2는 뭐였어? P2는 1 마이너스 9분의 4, 그래서 9분의 5였지? 그래서 P2가 다 9분의 5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파가 뭐 3분의 2로 잡았으면은 여기에 뭐 3분의 2 계산해주고,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주고, 그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얘네는 1이 되어지네요. 그쵸? 얘는 1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 식 정리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있는 식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그치? 여기가 9분의 8이고. 그치? 9분의 8이고 2 빠지고 제곱하면 되지. 그래서 알파의 n 플러스 2항으로 가게 되죠.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식으로 정리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물론 이렇게까지 쓰는 경우는 아마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근데 이와 비슷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갖다가 직접 계산하는 거라든지, 세개의 의탄항의 점화식에서 개수의 합이 얼마가 아닐 때? 2 아닐 때. 그쵸. 개수의 합이 1이 아닐 때 뿐만 아니라 0. 개수의 합이 0이 아닐 때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개수의 합이 0일 때도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야. 개수의 합이 0이면은 이 관계식이 좀 특별하게 알파 베타를 중근으로 가진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방정식 2개 있잖아요. 두 개를 무조건 연립해야만 나와요.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보다 보면 저 방법 외에는 이제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제시문에 미리 전제 이론을 조금 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일반화시켜서 푸는 게 저 방법이야. 마치 뭐 연소이고 미분가랑 하면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다른 생각 안 하고 미분부터 하지. 그치? 이제 그런 쪽의 방법이야. 그런 류하고 좀 비슷한 방법이야. 세계 유탄항에 관한 점화식에서는. 그 합차로 돼 있는 점화식일 때. 알겠지? 곱으로 돼 있는 항들이 섞여 있으면 안 돼. Pn, Pn-1을 된 곱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항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 합차로 분리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됐죠? 자,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다양한 이런 접근법이나 풀이법에 대해서도 일반항에 관한 문제로서 수열 문제로 지금 한번 본 거야. 자,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제시문에 있는 식이 있으니까 점화식을 구성한 후에 그 제시문의 식을 n-1과 n-2에 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대입해서 다시 pn이 나오는 걸 확인해 주거나, 혹은 비슷한 방법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마무리 짓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런 정도로 얘기로 요약해도 되겠죠. 이건 뭐 또 마지막은 대입법이니까 여기서는 제시문의 식을. 이것도 뭐 대입해서 계산한 것도 뭐 쉽지는 않아. 뭐 길어지고. 자, 논제 2번. 이번에 이제 조건부 확률 P, B, 바 A를 구하여라. 지난 시간에 우리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여기서는 뭐 사건 A와 B에 대한 정의식을 이미 다 줬으니까, 정의를 기호로 다 정해놨으니까 기호 정의는 따로 필요 없겠지? 지난 시간에 뭐 조건부 확률 문제 나오면은 일단은 사건 기호부터 정의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P 교집합 A에 관한 식과 P A에 관한, 그치? 식. 그 다음에 PA를 갖다가 어떤 사건들로 구성되는가 이걸 쫙 풀어가지고 전개하는 식을 써봤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문제들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그 관계식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가, 그런 정도 이제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조건부 확률이니까는 전에 봤듯이 PA분의 PA 교집합 B를 해야겠지? 그치? 그거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의 계산 결과, 뭐에 대해서? Pn에 대한 일반항이 이미 나와 있죠? 그치? Pn에 대한 일반항이 나와 있으니까. 즉, A 사건에 대한 확률, PA가 Pn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치? 예.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만 이제? A교 B. 그치? A교 B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일 이게 PB분의, 이게 만일 PB 바 A, PA 바 B였다고 한다면은, PA 바 B였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골치 아파지겠지? PB의 사건에 대한 걸 갖다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갖다가 PB 바 A로 지금 준 거야.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런 것들 이제 문제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걸 좀 시간 들여서 해야 돼. 자, PA는 이제 논제 1에서 PN에 관한 점화식을 일반항을 이용하고, 그래서 일반하게 한 거고, PA는 3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2에 n 플러스 1제곱 1번에서 그대로 결과 가져온 후에, 자, PA 교집합 B에 관한 것만 정보 얻어내면 되겠죠? 네. 자, P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서 일단은 확률 문제니까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부터 이해해야 돼. 답안에도 써야 되고. 원가랑 같은 식. 그쵸? n번의 시대에서 연달아 성공하나 연달아
실패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들이지. 실패하는 경우들의 교집합이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성공을 그렇지. n번의 시도에서 성공과 실패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번갈아. 그렇지. 번갈아 일어나는 경우들이야. 네. 그렇지. 번갈아서 연달아 성공하나 연달아 실패하지 않는 사건들의 교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n번의 시도에서 성공과 실패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성공과 실패가 확률이 같아 달라 지금. 확률이 달라. 달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예. n이 홀수냐 짝수냐 혹은 처음의 시작이 실패로 시작하느냐 처음의 시작이 성공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어? 다 달라요. 확률의 결과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건 좀 주의해야겠지. 예. 그치? 자, 그러면 성공과 실패를 갖다가 서로 그 경우에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게 논리적 문제 조건을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야.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로 나눠 생각하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그러면 결국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에 끝도 영향을 주지. 성공으로 끝나느냐 실패로 끝나느냐. 이거는 결국 n이라고 하는 값이 짝수이냐 홀수에서 결정되는 거야. 만일 n이 짝수이면 어떻게 되게 돼? 처음에 성공 실패냐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 끝이 처음과 다르죠. 처음이 실패면 마지막 끝은 성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네. n이 홀수이게 되면 처음의 시작과 끝의 결과가 같게 나타나.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 총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야 돼? 네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야 돼. 좀 어려운 문제지. 그치?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한 거야. 귀찮아도 가려면 해야지. 안 갈래? 시립 때? 시립 때 정도면 그래도 갈만 할 텐데. 좀 뭐 할 수 있으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풀고 가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딱 진짜 멋있는 거는 딱 풀고 합격한 다음에 그 학교 안 가버리는 거야. 뭐 어이없나? 시에서 유일하게 쫄 붙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꾸 서울대에서 부르는데 거의 뭐 굳이 시립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자, n이 짝수라면 전자와 후자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각각 네. 얼마만큼의 확률? 잠깐만. 그렇지. 이제 절반 어쨌든 절반 짝수면은 절반이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에 절반, 실패하는 경우에 절반. 실패를 시작해서 짝수인 경우에 실패를 시작해서 성공으로 끝나는 경우지. 그러니까 짝수면은 무조건 실패 횟수와 성공 횟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짝수면. 그 다음에 홀수는 이제 두 가지로 하면 되겠지. 네. 하나가 많고. 그치? 그치. 하나가 많고 하나가 적은 경우로. 그래서 n-1까지가 어차피 짝수일 테니까. 그쵸? 요것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n-1까지 홀짝이 번갈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홀수가 한 번 더 많거나 짝수가 한 번 더 많은 경우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한 저기는 아니야.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정리해 보면 이걸 무식하게 하나씩 다 계산하려고 하면은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는 거고. 그래서 n-1개에 대해서는 절반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한 번이 더 많은 거지. 그치? 홀수인 경우에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야. 두 가지의 경우들이 존재한다. 식 이해하겠지? 그래서 n-1이 짝수이기 때문에 그걸 절반씩 나눠가지고 얘는 플러스 1을 하게 되니까는 그치? n 플러스 1과 해서 분자에서는 마치 2처럼 차이 나지 분모를 2로 맞췄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PA 교집합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 시작은 별 의미는 차이는 없다. 그쵸? 처음에 시작은 짝수인 경우에는 시작 자체가 뭐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는 의미가 없는 거고 끝나는 게 같이 맞춰서 끝나니까. 그리고 홀수인 경우로 정하여지게 되면 결국 처음에 시작해서 홀수에서 홀수로 끝나는 거나 짝수에서 짝수로 끝나는 거나 다 이 계산에서 다 똑같이 나타나지. 네.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P, BY 좀 귀찮은 경우다. 그치? 경우가 아니라 경우다. 계산해야 되니까 이걸 다 실제로 쓰기 귀찮지 이런 건. 근데 어떻게 써야지. 뭐 이거 계산해서 정리할 수 있나?
분모의 3분의 1 제곱 뭐 n 제곱 뭐 이런 정도 뭐 정리해 볼 수는 있겠는데 이럴 때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써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더 계산 정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 정도에서 그냥 손 떼고. 자, 그 다음에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논리적인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걸 차분하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서 적용해주고만 하면 되는 문제야. 딴 생각 가지지 말고 이런 것들은. 사건 A 교집합 C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A 교집합 C, C는 뭐였어? 아까 전에 문제의 조건에서. K번. 그치? N번 중에서 K번 성공한 사건? N번 중에서 K번 성공한 사건? 이건 뭘로 갈 가능성이 많아? CK 2학년 그쵸? 조합을 갖다가 활용한 경우의 수 계산 문제가 되겠죠. 자, 사건의 배열과 이제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로 종류를 조금 달리해서 이 시립대 문제들이 그래도 적어도 이런 정도 수준은 되는 거야. 근데 시립대가 이런 문제가 총 4문항이 출제가 되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소문항이 많은 경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정도 대문항 하나를 갖다가 한 30분 이내에는 이제 소문항 1, 2, 3, 4를 다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최소한. 최소한이야. 자, 뭐 길게 잡아도 한 3, 40분 이내. 소문항 하나당 한 8분에서 10분 이내에 풀고 답안까지 써야 된다는 얘기야. 대신에 제시문이 거의 없습니다. 시립 때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제시문 없이 나오는 문제가 다야.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뭐 최근 문제에서는 제시문이 없어요. 아예. 그냥 문제 조건들 지금처럼 주고 그냥 바로 계산하게 하는 건 그런 문제들 지금 간단하게 증명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자, 그래서 사건 A 교집합 C 역시도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보자. N번 중에서 K번이 성공하고 그 중에서도 연달아 나오지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경우들이죠. 그치? 좋아. 그래서 N번의 시도 중에서 K번 성공하였으나 한 번도 연달아 성공하지 못한 사건.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식으로 만들지? 중국적 중국가 그래서 일단은 형식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동그라미로 중간에 여기 동그라미로 표현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실패를 X로 표현하게 되면 N-K개죠. 그쵸? N-K개에 뭘 배열해? 실패를 갖다가 남는 거. 그쵸? 남는 실패를 배열한 후에 5의 가능한 빈자리들이죠. 가능한 빈자리들 중에서 K개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것 자체로 그냥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경우가 많고 많은 거가 아니라 요 형태의 문제가 서울대부 심층면접 문제에서 꽤 자주 이용돼요. 확률 파트에서. 조합 문제에서 경우에서 문제에서. 이게 2018년도 출제 문제에서도 2018년도 2017학년도 2019, 18 그쵸 2017학년도 이제 기출문제에서 서울대 기출문제에서 뭐 비슷한 게 나오겠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 여하튼지 그래서 N-K개의 자리를 먼저 배분을 하고 배열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을 갖다가 그쵸? 자리 중에서 성공할 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중에서 실제로 K개를 선택하는 것 그쵸? 네.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설명이 꼭 있어야 돼. 식을 쓰기 위해서. 이거 학생들이 이 경우에 답안 잘 못 쓰는 학생들이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식만 쓰고서 그것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가지고 점수 깎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식은 다양한 형태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 커뮤니케이션한 이제 뭐 중법조합 같은 식들 있잖아요. 그런 식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식이 나오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식이 나온다고. 알겠죠? 내가 그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서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설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관점이야. 네, 식을 쓴 다음에 그 식 아래에다 밑줄 치고 이게 왜 나는지 그렇게 해서 식 아래다 밑줄 친다는 게 이 식이 만약 이렇게 있었을 때 여러 개의 항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건 안 돼. 여러 개의 항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요거 밑줄 치고 여기다 쓰고 요거 밑줄 치고 여기다 내용 쓰고 요거 밑줄 치고 이렇게 쓰지는 마세요. 알겠죠?
뭐 밑줄 치지 말라 그런다가 여기다가 화살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 밑줄이랑 화살표를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또 더한 학생들은 이렇게 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식 몇 개 있으면 그것도 많이 썼으면 요 화살표 여기다 하고 여기 화살표 여기다 쓰고 이 화살표 그래서 여기다 쓰고 이 화살표 그래서 여기다 쓰고 채점만 하고 뭐 게임하자는 거지, 그치? 채점관님이 이 지도를 해석할 능력이 되신다면은 제가 그 대학을 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무언의 시위지. 왜 이런 더러운 문제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적인 계산식들을 갖다 논술을 대반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앞에다가 설명해주고 이 식을 결론으로 내야 돼. 중간 단계 결론으로. 알았지? 네. 따로 쓰세요. 알겠죠? 대신에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번호를 붙여놔도 돼. 여기 식에다가 번호 1번, 2번, 3번, 4번 따로따로 붙인 후에 1번은 어떻게 되고 1번의 내용은 어떻고 2번 내용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해서 식의 조합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연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선거거나 밑줄 쳐가지고 뭐 연결하는 거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이러한 근거만 제대로 받쳐준다고 한다면 n-k의 플러스 1의 컨비네이션 k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야. 이 설명만 제대로 있으면. 이걸 알고 있느냐? 그거 묻는 문제인 거야, 그냥. 2번에서 고생했으니까 3번에 좀 쉬어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하지. 예. 그런 시간이라든지 조절을 해주는 거야. 논술 문제에서도 2번 문제 계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뭐 단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이런 문제상에서의 시간 배분이라든지 보통 뒤에 문제가 복잡한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 확률 PA 교집합 C를 구하여라. PA 교집합 C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논제 3에서의 결과 이용하면 되지. 논제 3에서 뭘 구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논술 문항관 연계성들 항상 활용해야 돼. 논제 1번의 결과를 2번에 이용했듯이 논제 3번의 결과는 논제 4번에서.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한 비율만 봐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대해서 이것의 비율만 보면 되는데, 자, 논제 3의 풀이에서 사건 A 교집합 C가 발생하는 경우는 n-k 플러스 1 컨비네이션 k니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은 n번의 시도 중에서 k번 성공하고 몇 번은 실패해야 돼? n-k번은 실패해야 되지? 그치? k번 성공하고 n-k번은 실패해야 된다. 그래서 각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들은 이거는 이제 논제 3번 계산에서의 염두에 두고 3분의 k에 3분의 1에 n-k 사건 A 교집합 C는 이런 사건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시그마 합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치? 컨비네이션으로. 그래서 PA 교집합 B의 확률의 가능성 n-k 플러스 1에 ck 해가지고 3분의 2의 k와 3분의 1 n-k. 그쵸? 사건이 성공하는 경우의 횟수와, 그쵸? 실패하는 경우의 횟수에 대해서 뭐 전체 사건에 대한 비율로 보기보다는 바로 컨비네이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건과 실패하는 사건의 개수에 대한 것만 하게 되면 바로 확률 나오죠, 이거는. 그치? 그냥 요식 활용하는 거야. 됐지? 이거는 이제 3번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바로 쓰는 게 가능하지. 그쵸? 이거 한번 잘 알아두고 요식도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등장해. 그래서 미리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경우의 수를 구성하는 그렇지 두 가지 있을 수밖에 딱 두 종류죠. 딱 두 종류밖에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의 각각의 확률들이 몇 번 발생하느냐를 갖다가 바로 확률로 계산해 주는 거야. 사건과 여사건의 발생 횟수의 확률이죠. 그치? 횟수에 의한 확률식으로 바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n-k 플러스 ck가 왜 나오는 거예요? 문제 3번에서. 전번째. 먼저 이거는 자릿수 문제지. 몇 개의 자리를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냐. 논제 3번의 문제거든. 그래서 그 n 교집합 C라고 하는 게 A 교집합 C라고 하는 게 n번의 시도 중에서 K번 성공하고 한 번도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 K번 성공하면서 한 번도 연달아 성공하지 못하는 사건이니까 요걸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치? 성공과 실패의 자릿수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실패의 자릿수를 표시한 다음에 실패는 n-k번이니까 성공이 k번이면 실패하는 n-k개를 먼저 배치하고 그 사이에서 그쵸 k개를 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까 전과 같은 컨비네이션 되지. n-k 플러스 1의 컨비네이션 k.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번 문제까지 3번 문제, 문제 4번까지 시일대로 출제된 이제 풀 세트 문항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과제 문제는 여기까지 다루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